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흥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나중에 이제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계략적인 추정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재건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발표가 돼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조합 설립 인가 업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개발 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동의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시공자 선정을 하시겠죠.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서, 건축 도면을 만듭니다. 건축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습니다라는 도면을 구청에다가 건축심의 신청을 해요. 건축심의는 통과가 되면 너네 이렇게 제출한 설계 도면대로 아파트를 건축을 하라라는 허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 도면을 근거로 해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총회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신청을 동시 진행을 합니다. 동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되면 바로 이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주하고 나면 철거, 착공, 공사 진행, 입주 순으로 해서 이 사이의 절차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요. 협력만 잘 하시고 2주만 빨리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만 이행을 하면 신속히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요 세 단계 구분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사업 간소화가 되고요. 대신 이제 요건이 조금 강화됩니다. 기본 재건축을 진행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 계획 수립부터 청산 및 조합 해상까지 8년 6개월 기존 정비 사업이 사업 기간을 보이고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업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간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도면을 보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대흥역, 그리고 공덕역, 마포역 세 개의 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시각적으로만 볼 때도. 그리고 요즘에 그 마포구에서도 뜨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학군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해서. 그래서 학군, 그다음에 편의시설, 역세권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역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는 아주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포구 대흥동 535-2번지회 33필지로 전체 대지 면적은 1200평 정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네, 설계 개요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좀 깨져가지고 저희가 그 91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24평, 21평, 33평, 36평 총 91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의 경우에는 약 3,400평으로 이제 설계 계율을 계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잡은 설계안이고요. 실제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설계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을 하고 건축 심의를 받으셔야 이런 설계 개요가 확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91세대를 기준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 부지는 1200평 정도 되고요. 이 1200평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했더니 약 347억 8천만 원 정도의 종전자산 가격 합을 이제 저희가 산출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국공유지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나대지 가격은 포함을 했고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후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죠. 25년 내에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 저희 이제 대상지에서는 대흥동 주변 7개 아파트를 기준으로 종후 자산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보통 이제 이 아파트 금액들의 산술 평균 금액을 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을 보정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산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개 아파트는 대흥동 태영아파트, 용광동 레미안, 용광동 레미안 마포 리버웰, 염리동 GS 자이, 용광동 이 편한세상 마포 리버파크, 염리동 중앙하이츠, 대흥동 세양 청마루를 기준으로 했고요. 우리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태영 아파트도 지금 92년도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평당 단가가 지금 4,080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이 아파트가 근처에 있으시죠? 2003년도 입주를 했고요. 평당 단가가 지금 4,896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 아파트들이 지금 지은 지가 이제 10년을 향해 다가가고 지금 92년도 지은 아파트도 지금 평당 단가가 4천만 원 이상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번 분양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또 소요가 되잖아요. 한 1, 2년에 대한 미래를 보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면 5천만 원은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역에 있어서는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2천만 원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7억 2천 48만 원. 그리고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9억 9천 690만 원. 그리고 36평형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종후 분양가를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건축 심의가 끝나고 설계 개요를 확정을 짓고 분양 신청을 하실 거예요. 분양 신청을 하시는 시점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다 더 확정되는 내용의 근사한 값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진행이 되고 내 개별 분담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종전 가격,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얼마를 분양을 할 건지,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 얼마를 책정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내역도 달라진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확정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